이 여성분의 경우에 약을 굉장히 많이 복용하시고 심지어 술까지 마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걸 아주 특징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약이 큰 의미가 없고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체적인 관리나 어떤 리듬 현상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는 수면 강박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같이 개선이 되어야 이제 이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쪽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흔히 적용되는 원리가 뇌의 역설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연구가 흰곰 효과라고 부르는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흰곰 효과는 뭐냐면 화이트베어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그 실험자를 대상으로 할 때 흰곰을 생각하세요라고 할 때랑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사실 흰곰을 생각하세요라고 할 때 흰곰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지만 뇌에 사진을 찍어보면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훨씬 더 흰곰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수면의 경우도 나는 무조건 자야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역설적으로 수면이 안 되도록 뇌에서 훨씬 더 크게 기능을 하거든요.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수면 강박 양상을 띠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반대로 이제 억지로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잠을 자는데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경우에 이제 보통 이렇게 이 수면제를 크게 의존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잠을 잘 못 자면 내일 어떻게 될 거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잠을 어떻게든 억지로 자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더 역설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잠을 억지로 안 자려고 노력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수면제를 이렇게 5알씩 복용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일정 양 이상의 수면제는 사실 수면 유도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용량의 이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이 뇌의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이 주관하는 부위 손상이 아주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간 복용이 될수록 사실은 판단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질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따라서 다른 어떤 생활 습관상의 이제 이 개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술과 이 수면제를 같이 복용할 시에는 각종 손상이 아주 급격히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제면 수면제, 술이면 술 하나에 이제 치중을 하시는 게 좋지. 두 가지를 같이 복용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뇌 손상이나 간 손상이 훨씬 더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한의학 상식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신피로라는 이 증후군이 있습니다. 부신피로는 전체적인 어떤 몸의 에너지 상태를 주관하는 부신이 이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렇게 부신피로 증후군의 양상을 나타내는 환자분들이 이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는 활력이 떨어지고 야간이 되면 이제 각성 상태가 나타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판단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고 또는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피로도를 호소하다가 야간이 되면 그 피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뇌만 각성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체온입니다. 체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학문에서 재는 이 골수의 온도. 그래서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중심 체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야간에만 각성 상태가 유지되는 환자분들 경우에는 중심 체온이 아주 낮아져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따라서 일상생활 자체가 중심 체온이 전체적으로 상승되도록 하는 형태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게 좋고요. 따라서 낮에 체온이 올라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게 좋고 1차적으로는 햇빛을 많이 쬐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적정한 이 신진대사 리듬을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 이제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야간에 자기 전에 반신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 중심 체온을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방식 등을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리듬을 위해서 항상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아마 이 정확한 이 진단은 이 내용만 가지고 하기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몸의 신진대사가 아주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한방치료, 한약이나 침구치료, 뜸치료나 기타 보조적인 치료들을 병행을 하면 할수록 더 신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숙면을 취하고 이 수면제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일단 불면의 원인으로 크게 4가지를 잡습니다. 첫 번째로는 허번불수라고 해서 허번이라는 증상.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 병을 앓고 나면
몸에 열이 나지 않더라도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고 또 뭐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도 목이 마르면서 물은 또 당기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열감이 느껴지는 번잡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허번불수라는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들떠서 뭐 특별히 뭐 화를 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홀리불수라고 해서 불면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이 너무 많고 집중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는 사결불수라고 해서 잠을 또 못 잘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인과 뭐 노인분들은 좀 차이가 납니다. 노화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화의 과정으로서 나이가 들면 기혈이 허해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한의학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의보감에서는 또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면 방법입니다. 누워 있을 때에도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약간 굽은 상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몸을 약간 움츠린 자세로 잠을 자는 것이 잠을 자는데 입면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불을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게 적당한 정도로 눌러줄 수 있게끔 수면을 취하는 것. 더불어서 당시에는 호롱불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용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 전에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네. 너무 밝게 해서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억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원에서 내원하셨을 때 한약재를 쓴다든가 아니면 시중에서 뭐 구하실 수 있는 것 중에서 산존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산존이라는 약재를 이제 구워서 쓴다든가 해서 잘 놀래거나 뭐 두려움이 많은 환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너무 몸이 허약한 경우에는 우리가 인삼이라든가 용골이라는 약재를 사용해서 불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의원에 왔을 때 침 치료를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요. 다리 쪽에 혈자리를 자극을 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금 뒤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극이란 혈자리에 침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다리 안쪽으로 했을 때 발목 위쪽으로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치어를 해서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발가락에 규음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규음이라는 혈자리에 침을 놔서 또 불면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의원에 입원하셨을 때 침 치료를 같이 통행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을 경우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젊은 여성분이 이제 불면증을 주소로 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그 임상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이게 불면증을 주소로 해서 불면증 자체를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여쭤보다 보면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불면증에 대해서 여쭤보다 보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이 종류도 좀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불면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그 양상이 다르고 또 그 원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양상과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불면증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불면증의 종류를 보면 이제 입면장애라고 해서 잠이 잘 안 드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30분 이상 누워도 잠이 잘 안 들고 너무 힘든 거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여쭤보면 좀 얼굴이라든 가슴 위쪽으로 열이 뜨거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나 위로 열이 뜨는 상태를 좀 내려줘야 이제 잠이 들기가 쉽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수면 유지 장애라고 해서 잠이 들기는 드는데 지속적으로 푹 숙면을 못 취하는 겁니다. 자다가 깨다, 자다 깨다. 이게 뭐 한 번 잘 때마다 한 대여섯 번 깬다든가 한 번 잠자는 시간 자체가 이제 쭉 유지가 안 되고 자꾸 깨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잠을 자긴 잤지만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나 수면 중에 이제 체온을 잘 유지를 못하거나 이제 몸의 바이오리듬이 좀 깨진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저각성이라고 해서 잠은 잘 드는데 새벽에 깨서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경우죠. 이것도 이제 뭐 젊은 분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징적으로는 새벽에 깨서 이제 소변을 본다.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새벽에 깨서 이제 설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신장의 양기라든가 음기가 부족하다 해서 이제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숙면장애는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머리가 띵하다, 멍하다, 피곤하다. 이건 보통 이제 몸이 극도로 피곤한 분들, 잠을 자도 이런 그 피로가 잘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면증의 이제 원인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 현대의학에서는 나누고 있는데 보통 이제 스트레스성이죠. 이제 젊은 분들 지금 문의 주신 분한테 가장 제가 봤을 때 해당된다고 보이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잠이 잘 못 이루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한의학적으로는 간기울골, 간양상한, 음어하왕증이라고 이렇게 병증이라고 해서 나뉘게 되는데 좀 보통 소가리를 많이 하고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 또 이게 바탕을 해서 열이 위로 쭉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잠을 못 이룹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체력 저하. 체력이 극도로 떨어져도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잠이 안 온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비양어증, 기혈양어증 이런 증상의 원인에 따라 치료하게 되면 잠을 좀 이룰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50대 전후, 50대 좀 넘어서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갱년기 증후군. 폐경기 이후에 열이 오른다든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다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이런 증상을 동반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갱년기 증후군에 치료를 해야 이제 불면증이 좋아지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성.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를 들수록 점점 잠을 못 이룹니다. 특히 잠은 드는데 새벽에 깨서 자꾸 소변을 본다든가 뭐 설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증상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무릎이 아프다든가 허리가 시리다든가 이런 증상 그다음에 뭐 기억력이 자꾸 저하가 된다든가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증상을 같이 끼어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신장의 양기나 음기가 좀 약해졌다 보고 이런 걸 좀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불면증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면증에 대한 이제 생활 관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뭐 못 잔다고 해서 무조건 누워 있으면 안 되고 좀 잠이 안 온다면 또 다른 생활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음식물 관리 그다음에 심지어 다른 거 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다음에 식생활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 그다음에 낮에 야외 활동을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도 안 된다면 명상이라든가 요가 이완요법 정도를 좀 배워가지고 그걸 좀 실행을 한다면 좀 잘 주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불면이 있을 때 불면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애초에 처음부터 인면, 잠을 들게 곤란한 경우와 또 자고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깨는 경우, 앞서 김진호 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자다가 자꾸 소변을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잠을 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전화 상담을 요청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잠을 들기 곤란한 경우, 인면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에 해당되겠는데요. 이제 처방을 하거나 이제 한의원에서 진맥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한의학적 변증을 통해 가지고 다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능학적인 관점에서 호르몬의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송화체에서 만들어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게 부족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 있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밤이 되면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말똥말똥하면서 수면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피곤하고 몸은 삭신이 이렇게 축축 처지는데 잠은 안 오고 정신만 말똥말똥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런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교감을 높여주는 형태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형태의 어떤 식으로든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멜라토닌과 코티솔이 서로 이런 그 일 주기가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생기는 문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면은 이제 뭐 한의원에 와서 이렇게 진맥을 하시고 약 처방을 하시면은 물론 도움이 되겠고요. 또 그 밖에 그런 생활 습관에서 이제 다른 원장님도 더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스로 그 교감과 부교감의 불균형을 개선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동양에서도 여러 가지 호흡법이 존재합니다만은 그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호흡이 기본적으로 부교감을 더 이렇게 자극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478 호흡법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하버드에서 어느 박사가 소개를 한 건데 그래서 매스컴에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코로 숨을 4초간 들이마시고요. 숨을 7초간은 멈춰 있는 거예요. 네. 7초간 숨을 멈추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쉽니다. 내쉴 때 내쉬는 숨을 길게 한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8가지 세는 거죠. 사실 처음에 이걸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마실 왜냐면 때는 코로 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뱉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들숨 자체는 입으로 마시는 것보다 코로 마시는 게 몸에 더 유익하게 되고요. 내쉬는 숨은 이렇게 수영을 할 때도 숨을 입으로 내쉬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내쉬는 숨을 더 집중을 하면서 이제 4, 7, 8 숫자를 센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오. 하시면 한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이제 연습이 되고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뭐 알려지기는 뭐 1분 안에 잠들 수 있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